자, 이번 시간에 우리 용도 지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우리 용도 지역 하면요, 그 행위 제한이 중심인데 그 행위 제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용도 지역의 지정 효과라고 나오죠. 용도 지역의 지정 효과, 바로 이게 행위 제한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를 제한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행위 제한인데,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 일반 국민들한테 하지 말라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행위 제한이 있는데, 이 행위 제한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건축 제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용적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바로 행위 제한인데, 자, 건축 제한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제 그 법을 따라서 상식적으로 우리 조용한 주택가에서 나이트 클럽 지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 왜 못 짓냐 그러면 용도 지역상 건축 제한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용도 지역에는 어떠한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못 짓는다. 이게 바로 건축 제한이고요. 자, 건폐율. 우리 건폐율은 소화 목적으로 만든 거죠. 소화. 불 끄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100평의 대지를 가진 사람, 아무런 규제가 없다 그러면 건물 몇 평 짓기를 원할까요? 100평 다 짓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도 100평 다 짓고, 뭐 어느 마을에 건물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의 건물은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운데 건물에 불이 나죠. 그러면 그 마을은 다 통째로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물이 불나도 옆에 건물에 옮겨 붙지 않고, 불났을 때 불구로 들어갈 공간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규제하는 목적은요, 소화 목적이에요. 그래서 100평의 대지에 건물을 50평만 지어라 그러면 이것을 건폐율 50%라 그러고, 그러면 대지 면적의 50%는 공지로 남겨두는 거죠. 불났을 때 불구로 들어갈 공간이 있고, 옆에 건물과의 거리가 생기니까 불이 옮겨 붙지도 않겠죠. 건폐율은 소화 목적으로 규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용적률은요, 건축물의 높이와 인구수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게 바로 요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건물의 이제 부피를 말하는 건데요. 용적률이 커지잖아요. 건물의 층수가 높아져요. 높이가 높아지니까 옆에 다른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부피가 커진다고, 용적률이 커지면은요. 그러면 그 건물 안에 살 수 있는 사람 수가 늘어나죠. 바로 인구 수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와 인구 수를요, 간접적으로 규제할 때는 용적률을 사용하고요. 이 용적률은 건축물의 우리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행위 제한 그러죠. 행위 제한 중에서 사실상 아주 강력한 행위 제한이 되는 겁니다. 자, 행위 제한 종류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우리 건축 제한부터 하나씩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건축 제한의 원칙,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럼 이 대통령령은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있어요. 요 시행령 별표에 나와요. 시행령 별표. 이 별표가 20페이지가 넘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한 20페이지 넘는 이 별표를 여러분이 다 외울 것인가?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요. 그렇죠? 그래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나온 것을 이제 몇 가지를 갖다가 중요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 정도 체크하시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두 문제를 빼고 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요 공부하시면 지금까지 기출문제 두 문제를 빼고 다 맞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두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요, 우리 기본서에 나오는 그 한 20페이지 넘는 건축 제한 표 있죠.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를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외우다가 이제 시험 보통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두 문제라고 할지라도 요걸 공부하시면 5개의 지문 중에 2개의 지문으로 정답이 압축이 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2개 중에 하나를 찍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확하게 맞히고 싶으시면 외우셔도 되고요.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외우신 분들 중에서 잘된 분은 사실 없습니다. 자, 이 정도 먼저 보시겠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단독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 유통상업지역,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그랬죠. 차량 기지나 차고지 이런데. 그래서 너무 시끄럽고 차가 많이 지나다니니까 사람 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독 주택 못 짓게 합니다. 전용 공업지역,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하는 곳이죠. 역시 여기도요. 공해가 심해요. 주택 짓고 살다가 사람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짓게 합니다. 요 두 군데가 단독 주택을 못 짓는 곳이고, 요 두 군데는 또 공동 주택도 못 지어요. 왜요? 단독 주택 못 지으면 단독보다 큰 공동 주택도 물론 못 짓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두 군데는 단독 주택뿐만 아니라 공동 주택, 즉 모든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거 알아두셔야겠죠. 그다음에 최다 출제가 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을 외우셔야 돼요. 아파트를 못 짓는 곳. 그래서 제가 이걸 암기시키고 매년 제 수험생들을 시험장에 보내는데요. 저한테 교수님께서 강의한 대로 시험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문제를 봤더니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곳을 골라라 하는 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하는 곳을 이렇게 지우면은 남는 게 건축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적중한 거지, 그렇죠? 그런데 왜 제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을 암기시키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못 짓는 곳, 아파트 건축이 금지가 되는 곳을 암기시키냐 그러면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곳은 외우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아파트 건축이 금지가 되는 곳은요. 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금지가 되는 곳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먼저 일반 공업지역 나오죠. 일반 공업지역은요. 단독주택 건축은 요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공동주택 건축이 금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은 공동주택 건축이 금지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죠. 일단 금지가 되고,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는 개발 안 된 사촌들이죠. 바로 뭐예요? 녹관농자, 개발 안 된 사촌들. 자, 이 녹관농자의 특징은 뭔가요? 건물을 4층 이하로 지어야 돼요. 아파트는 5층부터가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5층부터 아파트인데 녹관농자는 건물을 4층 이하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아파트는 또 개발의 상징인데 개발 안 된 곳에선 지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을 못 짓는 곳은 역시 아파트도 못 지어요.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역시 아파트 못 짓고, 용도 지역들 자체가 아파트를 못 짓게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일종 전용 주거지의 뜻이 뭐죠?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죠. 못 지어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뜻.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저층은요. 4층 이하를 말하죠. 그래서 4층 이하이기 때문에 5층짜리 아파트는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우시면은 우리 아파트와 관련된 문제 다 맞힐 수가 있고요. 정 못 외우시면요. 그 앞에 자라 따서 외우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사촌지간에 유전되는 것이 한 가지 종류가 있다. 한 가지 종류. 뭐가 있을까요? 공부 못하는 거 유전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락시설 있죠.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위락시설은요. 상업지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이 보인다. 그러면 거기가 상업지역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일종 근린생활시설은요. 모든 용도 지역에서 다 가능합니다.